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에 대해서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시각과 청각에 중복장애가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600만 원에 달하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세 기관이 통합을 위한 공식 첫 모임을 가졌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뚜렷한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신대학교가 재단법인 아세아 연합신학연구원의 서대문 부지와 관련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의제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금요일 CBS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가 있었죠. 최근 법원이 해당 목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목회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식이 들려오는데 미리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설교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여 앞둔 지난해 3월 말 주일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도록 설교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발언은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며 기독자유통일당을 언급하고 지역구는 2번 황교안 장로당,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으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목사가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대해 노골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를 직접 권유했다면서 교회 담임 목사로 예배와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한 불법적 선거 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에 의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종종 나타납니다. 과열되고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목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종교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나 교회 모임에서 비유나 상징 그리고 간접화법을 이용해서 회중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간접적인 발언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권유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교계 단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알리고 독려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022 기독교 대선행동은 다음 달 말 기독시민정치학교를 개설하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시각과 청각에 중복장애가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선 점자와 문자를 상호 호환해주는 점자정보 단말기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6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 때문에 대부분의 시청각 장애인들은 여전히 외부와 단절된 채 의사소통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청력을 잃고 34살의 이른 나이에 시력마저 잃게 된 김지연 씨.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지연 씨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는 바로 점자정보 단말기입니다. 점자정보 단말기는 문자와 점자를 상호 호환해주는 기기로 외부와 단절된 시청각 장애인들이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꼭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촉수화로 소통하는 시청각 장애인들은 점자정보 단말기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뉴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나 뉴스를 알고 싶어도 제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거든요. 바로바로 이제 나오는 그런 뉴스나 소식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보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심심하지도 않았고 우울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만여 명의 시청각 장애인들 중 점자정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 대당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곤 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데다 점자 활용 능력이 시각장애인들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지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손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점자를 읽고 그것을 이제 쓰는 그런 테스트를 봤는데 농인이었다가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얻게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농인이었으니까 제1 언어, 모국어가 한국 수어예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한국어 가지고 시험 보는 거랑 점자 정보 단말기 무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은 무엇보다 시청각 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상 지금 시청각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시각 장애의 연장선으로 보거나 또는 청각 장애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시청각 장애인의 권리, 그다음에 교육 이런 일반 부분들까지 확장시키고. 김지연 씨는 감옥과 같은 짙은 어둠 속에서 깊은 우울감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맹인들이 한손해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의사소통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농맹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맹인들이 소외되고 외롭고 방황하고 혼자서 집에 있고 마음 많이 아프고 그런 농맹인분들을 빨리 찾아서 발견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보수 연합기구의 통합을 논의하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 연합이 오늘 첫 공식 모임을 가졌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새 기구 관계자들은 보수 연합기구 통합을 위해 계속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오는 31일 제504주년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 종교개혁 정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개교의 중심주의를 바로잡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자기 성찰에 엄격하고 더 많이 겸손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신대학교는 재단법인 아세아 연합신학연구원의 서대문 부지와 관련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의제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 건축회사가 아신대 측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무효화된 뒤 진행된 것으로 학교 측은 전 이사회가 적법한 결의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건축회사는 학교 측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졌으나 학교 측이 이의 신청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합법적인 이사회 결의가 없이 진행된 부동산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종교교회가 비대면 시대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영상과 음악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종교교회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된 음악과 함께하는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는 이스라엘과 로마, 스페인, 터키 등 4개국의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이번 랜선 성지순례엔 테너 서승환 씨와 소프라노 신다영 씨의 은혜로운 찬양 무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목회자이기 이전에 개혁교회 한 성도로서 늘 가슴이 뜁니다. 10월에는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504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날을 기념하면서 단순히 504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이고 형식에 매몰된 가톨릭 교회 지도부의 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모토로 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루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대명제는 단순히 교회 내부의 개혁만 견인한 것이 아니라 전 사회를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보면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자처하는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지금의 한국교회는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정신에 부합한 상황일까? 또 교회가 쓰이는 우리 사회의 개혁과 자정 능력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구성원들이 바른 길을 가고 궁극적인 희망을 갖는데 과연 대안적인 공동체로 서 있는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 질문 앞에 저 스스로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교회 구성원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일부 교회나 지도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스스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진정한 개혁의 후예들이라고 자임한다면 현재 교회 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체의 부끄러운 일들을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낸다는 개혁의 의미 그대로 힘들고 아프더라도 잘라내고 깎아내는 실천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이 단순히 또 하나의 기념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 희망 없는 세대에 복음과 주님의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결단과 실천적 전략을 선언하고 행동하는 분기점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공교회 대표성을 가진 연합체가 이 일을 실제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신인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CBS 운영이사회가 정기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지역 여전도회 연합회는 회장단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부산 CBS 운영이사회가 정기이사회를 열고 부산 CBS의 경영 현황과 향후 사업 등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부산 CBS 운영이사회 권성혁 총무이사는 부산 CBS의 많은 분들이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예장통합교단 순천노회와 순천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각각 회장단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순천세광교회에서 35회 회장단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순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총회 91회기 협력사항을 공유하고 군선교와 북방선교 등 여전도회의 선교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순천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순천은성교회에서 15회 회장단 협의회를 열고 회기결산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황건순 회장은 미래지향적 여전도회로서 한국교회의 위상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충북노회는 증평교회에서 101회 2차 정기노회를 열고 노회의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기장 충북노회 노회장 이준원 목사는 생명과 치유, 회복이라는 소망과 사명을 품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